실은 이런 게 문제인데요. 해당 건물의 가치는 0입니다. 91억이란 가격은 과연 합리적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용입니다. 빌슐랭 오늘의 건물입니다. 청담동 도산대로 이면에 위치해 있고요. 작은 다가구 주택입니다. 이 빌슐랭에서는 가장 뛰어난 건물에 별 3개를 부여합니다. 이 빌슐랭의 평가 기준이 궁금하신 분은 위에 영상을 먼저 봐주세요. 이 네이버 부동산을 보니 가격이 91억도 있고 95억도 있네요. 이 대체 어떤 가격이 맞을까요? 실은 이런 게 문제인데요. 같은 물건의 가격이 여러 개니 이 구매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가격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일단 평가를 해야 하니 가격은 제일 낮은 91억으로 잡겠습니다. 그럼 본 건물은 91억, 대지 면적 약 60평으로 평당 1억 5,400만 원에 매각 진행 중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해당 건물의 91억이란 가격은 과연 합리적일까요? 이 저번 시간에 우리에게는 답안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실거래가입니다. 그럼 21년에서 23년도까지의 주변 실거래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평당 거래 금액이 약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네요. 이 빌딩 시장의 절정은 22년도 여름이었죠. 하지만 22년 여름 이후로는 급격하게 거래가 줄었는데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줄어든 거래량에 비해 거래 금액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22년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물론 더 좋은 자리는 신고가를 갱신한 곳도 있습니다. 다시 해당 건물로 돌아와서 본 건물은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50%의 용적률을 더 받을 수 있는 토지인데 반해 다른 건물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이네요. 이 3종은 2종에 비해 층으로 따지면 한 개 층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매물의 가격은 22년도 여름 정도 수준이고 3종 토지이기 때문에 91억의 가격은 리즈너블 하나 가격이 그다지 매력적이지는 않네요. 이 빌슐랭에서는 별 1개 반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지 분석은 이 토지 이용객 열람을 통해 알아보기로 했죠. 살펴보면 이 사도를 끼고 있는 주거지역의 토지네요. 지적도 상으로는 토지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 인근 토지에 둘러싸여 있는 형상이 조금은 아쉬워 보입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부분은 3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것과 최고 높이 제한지역,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점이네요. 이 서울의 경우 3종 일반 주거지역은 건폐율 50, 용적률 250%입니다. 60평 정도의 대지 면적은 5층 규모의 꼬마 빌딩을 건축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이죠. 사실 2종과 3종은 아주 큰 차이는 없지만 비슷한 위치라면 용적률을 50% 받는 3종이 더 높게 평가받겠죠. 하지만 그래서 무조건 3종이 좋으냐? 그건 아닙니다. 모든 조건들이 동일할 때 2종보다 3종이 유리한 것이 토지에 따라 2종이 더 나은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3종은 2종에 비해 건폐율이 10% 적기 때문에 좁고 높게 올라갑니다. 만약 대지 면적이 너무 작다면 층당 최소 면적 확보가 안 되니 임대에는 불리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이 건물의 경우 건폐율이 50%로 층별로 30평 정도는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 사무실로 임대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최고 높이 제한 구역은 제가 봤을 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요. 왜냐하면 여기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어차피 일조권 문제로 높이 제한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체크할 것은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요. 강남의 경우 청담, 삼성, 대치 이렇게 3곳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따라서 매매 계약 전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또한 올해 6월 22일부로 1년은 더 연장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1년간은 거래 허가를 받아야겠죠. 결국은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것이 이 매매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게 사실인 거죠. 이 토지 이용 계획서에는 매입 목적과 이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고요.
또 취득 자금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 현금과 대출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도 역시 큰 문제는 아닙니다. 요즘은 강남구청에서 어렵지 않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해당 물건은 따로 행위 제한이 있지는 않아서 이 토지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부분은 확인을 했고요. 그럼 더 나아가 이 상권과 분위기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는 청담동 도산대로 남측에 위치한 이면도로입니다. 이곳에는 뷰티, 헤어, 메이크업 업종이 다수 입점해 있고 이 다양한 종류의 F&B 업종이 임차해 있습니다. 낮부터 저녁 시간까지도 유동인구가 넘치고요. 이 지도를 보면 이쪽 블록에서는 대부분 학교와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이 상권이 형성될 수 있는 위치는 이 매물 근처뿐인 거죠. 결론적으로 꼬마 빌딩이 들어가기 적절한 규모의 3종 일반 주거 지역, 이 행위 제한 없는 토지, 그리고 인근으로 형성된 상권까지 고려한다면 빌슐랭에서는 별 2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물의 상태입니다. 1층부터 4층까지 지어진 연면적 130평 규모의 다가구 주택이네요. 25년이 지난 현재 건물의 가치는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이 용적률 250% 중에 159%만 활용하고 있으니 최유효 이용으로는 볼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건물치고는 장점이 많아 보이는데요. 우선 이 뒤로 보이는 건물은 주유소의 건물입니다. 현재 매각이 된 상태로 아마 개발이 된다면 해당 부분은 공지로 활용하게 되어 이 공간의 여유가 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건물은 연예인 김정은 씨의 건물인데요. 앞뒤 2필지를 매입해 하나의 건물로 올렸습니다. 정북 방향 사선 제한을 피하기 위해 건물을 최대한 도로 쪽으로 세팅하여 건축했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는 공지가 생기게 되었고 이 공간은 본 건물에는 좋은 영향으로 다가옵니다. 보통 안쪽에 들어와 있는 건물은 답답하기 마련인데요. 이 주변 건물들의 조건이 여유가 있어서 신축 시에 유리해 보입니다. 이 건물의 상태, 현재 다가구 주택으로 신축을 해야 한다면 해당 건물의 가치는 0입니다. 하지만 리모델링의 가능성과 추후 신축의 조건 등을 고려해서 빌슐랭에서는 별 1개 반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건물은 주택으로 임대 중이므로 이 수익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요. 이 건물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명도가 된다는 조건 하에 리모델링 후 임차인을 구하거나 아니면 신축을 해서 새로운 임대를 맞추는 것인데요. 이 현 시장 상황에서 금리, 자재비, 인건비의 인상으로 신축은 쉽지 않아 보이니 리모델링을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먼저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관을 건드리지 않고 내 외관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최소 평당 500만 원은 잡아야 합니다. 그럼 총 6억 4천만 원 정도 생각해야겠죠? 리모델링 후 통임대가 되면 평당 18만 원 정도의 임대가 가능해 보입니다. 연 임대 수익은 약 2억 8천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렇다면 매매가 91억에 취득세 4.4억, 공사비 6억 4천만 원, 부대 비용 한 3억, 총 비용 105억에서 연 임대 수익은 2억 8천만 원이니 임대 수익률은 약 2.7%가 되겠네요. 이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려운 강남, 그것도 청담에서 3%에 가까운 수익률이 가능하겠네요. 근데 이거 이자 감당이나 될까요? 자, 그럼 이자 비용을 살펴볼까요? 이 매매가 70%인 63억 대출을 받고 금리 4.5% 대출로 계산을 해보면 연간 이자 비용은 약 2억 8천만 원입니다. 이 리모델링을 잘 해서 원하는 임대료를 받는다면 이자 비용은 딱 감당이 되는 수준입니다. 나쁘지 않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금리가 더 오른다거나 아니면 임대가 더 낮게 맞춰진다면 매월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강남 대부분의 꼬마 빌딩의 현재 상황입니다.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올라버린 나머지 이 임대료 수준과 괴리가 커져버린 거죠. 단순 리모델링을 통해 예상 대출 70% 수준으로 이자가 감당이 되는 수준이므로
이 빌슐랭에서는 별 2개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물은 강남에서도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청담동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이 청담동은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 중 하나인데요. 그 이유는 이 청담동이라는 이름 자체가 가지는 밸류 때문입니다. 이 최상급지의 건물을 샀는데 이 건물을 팔면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청담동은 다른 지역들에 비해 손바뀜이 적은 지역입니다.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본다면 그만큼 청담에는 실제 매물로 나올 수 있는 건물의 절대적인 수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근 학동 사거리에는 위례신사선 개통 호재도 함께 있습니다. 새로운 지하철역이 생긴다면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상권도 더욱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청담동 경원주유소 부지도 540억 원에 매각이 되어 개발이 예정이고, 그 옆으로는 배우 정우성, 이정재님의 건물로 유명한 건물이 이 4억으로 리모델링 중입니다. 또 추후 신축도 기대되는 곳이죠. 이 본 건물은 현재보다 추후 리모델링, 신축이 모두 가능한 조건입니다. 리모델링을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주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19-20번지입니다. 과거 주택이었던 부분을 용도 변경해 전체 의원으로 사용 중이네요. 이 리모델링만으로도 임대 수요가 충분한 곳이라는 거죠. 신축은 어떨까요? 바로 앞 건물입니다. 12년도에 지어졌지만 건폐율과 용적률 50에서 250%를 전부 채워서 지어졌네요. 이 대지 면적은 53평으로 우리 물건지보다 약간 작은 규모지만 건물은 잘 지어졌습니다. 자, 이 건물을 보면 어떤 게 보이시나요? 우선 우리가 보는 정면에서 건물은 반듯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측 후면을 보면 건물이 사선으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전북 방향 1조권 사선 제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행히 도로를 끼고 있는 건물의 배면이 북쪽이기에 정면에서 볼 때는 건물은 아주 반듯해 보이는 거죠. 우리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에서 보여지는 부분은 남쪽 방향이기 때문에 건물이 보여지는 위치에서는 아주 반듯하게 보여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청담동이 가지는 네임밸류와 희소성, 이 학동 사거리 위례신사선 개통, 또 인접한 토지에 예상되는 개발, 그리고 본 건물의 리모델링, 신축으로의 밸류업 가능성까지 이 빌슐랭에서는 별 3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담동 건물은 별 2개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오픈되어 있는 정보들만을 갖고 분석을 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을 해주시고, 이 본 건물은 별 2개나 받았지만 당장 건물을 산다고 하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금액적인 부분에서 내고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이 신축 리모델링을 위해서는 세입자 명도가 필수인데요. 이 부분을 매도자분께서 직접 명도를 해주신다거나, 그게 아니라면 추후 예상되는 명도 비용과 리모델링 후 임대를 맞추는 그 기간까지의 금융비용 정도는 내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 건물은 명도 조건이 필수적이고요. 여기에 리모델링 정도의 금액 내고라면 충분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조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유능한 컨설턴트가 필요하겠죠. 자, 이 건물은 중개만으로 끝난다면 반쪽짜리입니다. 이후에 공간 기획과 개발, 마케팅까지 함께 해줄 수 있는 이 서울빌딩스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